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러한 것이고, 작년 대선 전부터 해서 이제 논란을 벌여온 대장동 비리의 핵심 주범들이 밝혀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8시간이 넘는 장장 8시간이 넘는 영장 실질 심사를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사상 두 번째인가요? 장시간의 영장 실질 심사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피해자는 이제 출두하면서 증자살인이다, 3인성호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말로서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3인성호라는 말뿐이다는 그러한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정자살인이라는 것은 참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고사성어인데, 정진상은 이러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 안 쓰는 그러한 고사성어를 어떻게 어디서 알고 이렇게 쓰는지, 참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곧 대장동 비리의 이재명 시장 측의 대장동 비리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이 범죄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 범죄 사실로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제 1억 4천만 원 이렇게 뇌물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렇게 8시간이 넘도록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이것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1억 4천만 원 뇌물이라든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오래 심리하거나 이렇게 할 그러한 정도는 아니죠. 이 대장동 비리에서의 어떤 비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뇌물을 교부하기로 약속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으로는 부정처사 후 수뢰 또는 사후 수뢰죄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부정처사를 했느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부정한 처사를 이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처사를 공모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부정처사한 다음에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느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처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진상이 무슨 단독으로 뭘 결제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남시 결제 문건을 보더라도 이제 정진상은 직책상으로는 높지 않기 때문에 밑에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부시장, 시장 이렇게 결제 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최종 결정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공모해서 이제 부정한 처사를 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진상이 단독적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시장과 공모를 해서 부정처사를 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인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정처사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지난 1년 가까이 1년 동안 이제 언론에 늘 나온 것이죠. 조그마한 자본금을 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받도록 여러 가지 절차상 내용상의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 그것이 부정한 처사다, 이런 것입니다. 국민들 일반의 개념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투자 수익률을 제공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부정한 처사를 했다,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재명 시장의 부정한 처사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처사를 한 후에 이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앞에 부정한 처사를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와 있는 그간의 언론 자료들을 보면은 사실은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부정한 처사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그러한 것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러한 약속이 어떤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은 뭐 차용증처럼 각서처럼 써서 약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진술이나 어떤 정황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정령학의 녹취록이 있는 것이고, 대장동 거분이고, 대장동 거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당 대표는 이제 녹취록상 유동규가 대장동 거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간의 유동규의 어떤 그다음 행적이라든가 재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유동규가 대장동 그분이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이렇게 인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위에 있고 돈도 마이너스인 사람이 무슨 대장동 그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정력학의 녹취록에다가 남욱의 인터뷰, 남욱이 지난번에 김용의 영장 심사를 할 때 돈을 조성해다 준 경위라든가, 김용이 김만배가 돈을 주지 않자 유동규를 통해서 자신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돈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씩 달라고 할 때는 달라고 할 만한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욱도 이제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는 줄로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죠. 정영학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했지만은 남욱은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 진술에다가 이제 김용이 김만배가 경선 자금을 안 주자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자신에게 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김만배한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이거를 달라고 했다. 경선 자금을 그렇게 달라고 할 근거가 뭐 있겠는가? 약속을 했지 돈 주기로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았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남욱도 경선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진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김용의 어떤 수사 영장 심사에서 드러난 그러한 진술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측의 어떤 지분, 어떤 부정처사 후에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3인 성원이 뭐니 해도 이러한 진술, 유동규라든가 남욱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용이 선거자금, 경선자금을 받게 된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일부 저기 김만배의 진술, 지분이 자꾸 줄어져 가지만 지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김만배의 진술, 이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수익 분배 약정, 대장동 부정처사 후에 수익 분배 약정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장동 저수익돈을 법원이 인정한 셈인데, 이러한 수익 분배 약정이라는 게 사실은 유동규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고 어떤 독립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전부 이제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최측근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독립적인 결정권이 있다든가 자본금을 투여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무슨 선거, 물론 뭐 김영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이제 경선에서 안 됐지만은 어떤 독립적으로 어디 출마를 해가지고 어디 큰 뭐 도지사라든가 대통령 출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다 이제 이재명 시장을 보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독립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동,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저수지의 수익 분배 약정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법원이 이재명 시장의 어떤 수익 분배 약정, 부정처사 후 수뢰 약정, 이것을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시장의 소환은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제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1년간 온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대장동의 주범이 윤석열이다,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검사가 어떻게 주주도 아니고 결재권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대장동의 주범이 윤석열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황당한 얘기인데, 그러한 황당한 얘기로 이제 선거철에 뭐 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 오랜 대장동 비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3인 성호가 아니라 진실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옛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을 하니, 야당 탄압을 하니 말도 많고 그렇게 비판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수사의 정당성을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한 셈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어서 이런 혼란이 종식이 돼야 되겠는데,
정치란 것이 원래 조금 혼란스러운 각자 주장이 다르다 보니 혼란한 것은 감수하더라도 어, 이러한 수사라는 것은 윤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 정권에서 뭉개다가 이제 윤 정권 들어와서 수사팀이 바뀌어서 본격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인데 뭐 정치 탄압이니 이래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고 빨리 이 문제가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재판을 끝나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나야 이제 사회가 좀 올바른 사필 규정이다 이러한 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고 이제 대장동 수익 분배 약정을 실체를 법원에서 인정했고 그것에 정진상의 책임이 있고 정진상은 그것의 공범이고 핵심은 바로 이재명 전 시장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